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벨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딩을 할 건데요. 조금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이 TCR, 로드 자전거를 탔을 텐데요. 오늘은 자이언트의 전기 자전거, 페스터 모델을 탈 계획입니다. 페스터,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프레임이 좀 가늘죠? 보통 자이언트에서 보셨던 전기 자전거의 프레임이 배터리 용량 때문에 이 다운 튜브가 굵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페스터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다운 튜브가 좀 가늘고, 모터도 센터 드라이브 방식이 아니라 이 뒷바퀴 허브 방식으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줄고 파워도 좀 줄었지만 그만큼 자전거 무게는 가볍고 캐주얼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이언트의 전기자전거 페스터 모델을 제가 타보고 그 소감을 조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페스터와 함께 오늘 갈 곳은 강남역입니다. 왜 강남역이냐? 오늘 컨셉은 자전거로 출근하는 컨셉으로, 그래도 사무실의 메카는 또 강남역, 테헤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역까지 캐주얼한 복장으로 출근을 한다면 어떤 느낌인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 더 늦기 전에 그냥 바로 출발하고 소개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타면서 제가 주저주절 거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지금 시간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7시 40분 정도 됐고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배터리 상태는 100%. 네,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라이딩 코스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벌바이크가 소재한 남양주 다산동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왕숙천이거든요. 왕숙천으로 해서 한강, 그리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강남 소방서 쪽으로 나와서 강남역까지 갈 건데요. 한강 다리는 암사대교를 넘을까 합니다. 조금 거리가 늘어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전기자전거 특성이 있으니까 또 암사대교 올라가면서 느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페스터 모델은 파워 모드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액티브는 에코 모드, 액티브, 파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파워 모드를 하면 주행 거리가 35km, 주행 가는 거리가 35km 이렇게 나오고, 액티브 하면 52, 에코 하면 60 이렇게 표시가 되죠. 충전 상태는 지금 100%, 속도 위에 보이시죠? 완충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볼 텐데, 파워 모드 35 좀 약하긴 한데요. 제가 오늘 가는 코스가 편도로 강남까지 25km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에코 모드로 가면 충분하고, 파워 모드도 약간은 남는다. 그러나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왕복을 하는데, 그 왕복을 생각하면 파워 모드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가 평지 위주이고 한강 자전거 도로다 그러면 굳이 기분 좋게 라이딩 하는데 전기가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전기를 끌 수 있어요. 전원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나중에 순발력이 필요할 때 파워 모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오프가 있어요. 오프. 요거는 전기가 지금 안 들어와요. 자력으로 21km, 23km 이게 타는 건데, 다만 속도계를 보여주는 전력은 좀 소모되겠지만, 그거는 아주 미미하니까 무시해도 되고, 아무튼 오늘은 강남역까지 가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또 제 기분은 어느 정도의 피로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러 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기를 끈 상태인데 여러분께 느낌이 전달되는 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탈만합니다. 어차피 평지고 이런 정도의 자전거는 타니까요.
네, 지금 파워를 오프를 하고도 뭐 27km, 28km 정도 나와요. 또 보여드려야지 또. 네, 파워를 오프로 하고도 27km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네, 탄력을 받으면 그냥 잘 구르는 자전거예요.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용량이 작더라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허브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탄력을 받으면 잘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오르막이 생겨서 다리에 부하가 좀 걸린다 그러면 변속을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가볍게 변속하면 또 속도가 줄잖아요. 난 그게 싫다, 좀 경쾌하게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리모트로 파워 모드를 바꿔서 에코 모드 정도만 해도 가본 경사도에서는 충분히 밀어줍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에코 모드 살짝 좀 약하긴 한데 속도를 살짝 포기하면 자전거가 잘 밀어줘요. 그리고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액티브 그러면 살짝 차이가 생깁니다. 살짝 올라오네요. 네. 뭐 액티브 모드가 52km 탈 수 있다고 지금 리모트 LCD에 나오니까 뭐 그냥 액티브 모드로 한번 갔다 와 보죠. 네. 그리고 요런 기준이라면 제가 강남역 25km를 갔을 때 배터리가 50%로 달아야 되고, 또 다시 25km 복귀했을 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기의 도움을 많이 안 받으면 당연히 전기가 소모가 많이 안 되겠죠. 전기 자전거는 25km 넘어가면 전기가 끊깁니다. 그러면 제 힘으로 가는 거니까 25km를 넘겨서 많이 주행을 하면 가용한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원리이고, 이제 자전거 얘기 말고 딴 얘기. 출근을 강남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혹은 뭐 더 가까운 잠실이면 출퇴근 더 좋겠죠. 저희 별바이크가 소재한 남양주 다산동에서 잠실이나 강남권 여기를 자출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소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얼마 전에 8월 10일 날,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엊그제 토요일 날 8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천호 잠실 그리고 구리 지나서 다산동 별내까지 연장이 됐어요. 아니 잠실까지 8호선이 연장이 됐는데 뭐 자출 타령하고 뒷북을 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교통수단으로서 뭐 출퇴근 시간에 길 막히는데 자전거가 더 빠르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출퇴근하겠다, 뭐 그런 이유보다는 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든 버스든 뭐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간은 뭐 그건 그거라 치고, 이 사람들하고 땡겨서 그 지하철에 꽉 껴가지고 어깨 닿고 뭐 닿고 가끔 숨 냄새 막 나고 환기 안 돼서 공기 탁 하고, 저는요 예전에 그게 싫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뭐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출퇴근을 결혼하고서부터도 가까운 거리지만 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비 오는 날 출근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은 힘들어요, 비 오는 날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꼭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냥 이상하게 숨결이 막 느껴지는 그런 거.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 큰 사람이 숨 쉬면 콧바람이 막 정수리에 막 내려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기분 나쁘고, 아무튼 되게 히스테리컬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퇴근할 때 비 오는 건 괜찮아, 그냥 비 맞고 퇴근하면 돼요, 정비하면 되니까. 근데 출근할 때는 아무래도 어렵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근무지의 환경, 여건이 출근 후에 개인 정비가 좀 어려우면 사실 자전거 출퇴근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선릉역으로 출퇴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목욕탕 이런 거 월로 끊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저는 어떤 그 전단지를 받고 스쿼시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반 7시 8시 반 뭐 이런 거, 그거를 해서 스쿼시 한 30분 하고 거기서 샤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서 샤워는 해야 되는데 스쿼시를 등록한 이유는 스쿼시를 배우는 목적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 70은 샤워하려고,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환경이 뭐 큰 건물에 개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자전거 출퇴근 적극 권해볼 만합니다. 뭐 자전거 보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는 어차피 환경을 좀 보셔야죠. 네, 그리고 그런 건 개척하는 겁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간절하다,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개척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액티브 모드로 그냥 시속 25km 정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지만 제가 저지 있고 그 로드 자전거 카본 프레임에 적당히 이제 퍼포먼스급 자전거죠. 거기에 클릿 신발 신고 지금 요 코스를 달리면, 왕숙천에 지금 토평 쪽으로 내려오는 요 코스를 달리면 한 30km, 32km 뭐 이 정도 나와요. 막 죽어라고 달리는 거 말고, 아무튼 지금 제가 쓰는 에너지만큼 정도 쓰면은 한 30km 정도 나오는데, 전기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뭐 아무래도 자전거의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파워를 쓰고 싶은 만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랑 적당히 타협해서 쓰면 힘은 덜 들고 25km, 이걸 속도를 더 높이겠으면 힘을 더 써서라도 속도를 더 높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퍼포먼스급 로드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는 딱 요 맛에 속도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약간 파워를 올려서 뭐 운동을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만 정말 이동수단으로서 좀 편하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전기 자전거가 캐주얼하게 아주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섰다가 우회전하고 밟으면 이 가속이 되는 느낌이 전기 자전거가 너무 좋아요. 밟으면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가벼운 카본 로드 자전거 아니면 가벼운 뭐 카본 MTB 뭐 이런 거 틀면 받는 대로 나가니까 그런 또 재미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변속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 자전거의 전비도 높이고 주행 질감, 주행의 효율을 높이려면 뭐 오르막 만나면 기어 가볍게 하고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터에 무리도 안 가고 힘을 주는 대로 효율이 높아져요. 왜 우리가 그 자동차를 예를 들면 한 5% 정도 되는 오르막에서 기아 2단, 3단 뭐 요 정도로 겨우 갈 수 있는데 3단? 3단까지도 아니야. 아마 기아 2단으로 가야 되는데 기아 3단이나 4단 이렇게 들어가면 액셀레터를 밟아도 RPM이 점점 줄면서 왕 가던 것이 RPM 줄고 그렁그렁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시동이 딱 꺼진단 말이죠. 그거는
기름을 태우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기계 무리는 무리대로 가고, 예, 연소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경사도에 맞게 또 전기 모터가 힘을 잘 쓸 수 있는 기어비는 적절히 조절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건 전기 스쿠터예요. 그래서 우리 페달도 당연히 오르막에서는 가벼운 기어비로 세팅을 해야 좀 쾌적하게 구르듯이 전기 모터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변속이 필수입니다. 네, 지금 제가 26km 정도 가고 있어요. 시속. 저 앞에 가는 자전거는 더 분명히 빠르겠죠? 네. 근데 카본 로드 자전거, 네. 퍼포먼스급, 네. 그거 타고 가다 보면 저런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조금 더 집중하고 효과를 보시겠다 그러면 전기 자전거보다는 저런 로드 자전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페스터 전기 자전거 가격으로는 저런 자전거를 살 수가 없어요. 참고로 160만원대인 이 페스터 전기 자전거 대비 저 카본 자전거는 보이는 건 똑같이 보여도 최소 한 3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1000몇백만원짜리까지 그렇게 있죠. 저는 캐주얼한 복장에 오늘 정말 캐주얼하게 출퇴근 라이딩 가볍게 시작하는, 그리고 자전거를 어떻게 온전히 내 힘으로만 가, 전기가 좀 도와줘야지 가지 하는 불안증이 있으시다면 전기 자전거 어떨까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정도 날씨면 괜찮습니다. 덥지 않고, 한낮에는 뭐 오늘도 덥겠죠, 어제같이. 그런데 아침 이 시간은 자전거 타기 괜찮네요. 앞으로 조금 더 습도가 떨어지고 더 청명해지고 바람도 시원해질 텐데 8월 중순 지나면 어김없이 그런 날이 오죠. 그러면 8월 중순, 9월, 11월 중순까지, 그러면은 한 3개월간 날씨 좋을 때 바짝 타실 수 있죠. 그리고 뭐 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년 12달 중에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자전거로 운동하시고, 중간중간 여름이든 겨울이든, 겨울에는 대낮에, 그리고 여름에는 덥지만 그래도 이른 새벽에, 그럴 때 잠깐씩 페이스 유지하시면서 자전거 타시면 아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년 12달 자출, 그거 할 수 없어요. 자출사 동호회에 이제 자출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선두에서 혹은 또 후미에서 매일같이 한결같이 끌어주시는 분들 계신데, 한겨울에도 하죠. 근데 겨울 라이딩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일단 자전거 문제가 아니라 춥다 보니까 라이더를 보호하는 그 동계 장비, 옷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 커버, 장갑, 이런 게 다 다른, 아무튼 다른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겨울까지 해야 된다면 모를까. 안 그러면 날 좋을 때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자, 이제 암사대교 넘을 건데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와, 저건 오토바이 아니야. 저거 자전거 도로에서 괜찮나 몰라. 페달도 안 하고 저 스로틀로 당겨가는 거. 심지어 속도도 풀려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저런 거.
자, 이렇게 섰다가 가는데 우리 오르막을 가잖아요. 요럴 때에 전기가 도와주는 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속 가볍게 해야 되는 것도 필수입니다. 왜 오르막이 심할 때 파워 모드를 더 세게 올리면 힘이 그만큼 덜 들어요. 그쵸?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한 오르막을 오를 때는 아주 적은 힘으로만 날 밀어줘도 아주 크게 도움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일 때 파워 모드로 네, 그냥 전기 힘을 많이 받아서 가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에코 모드 정도만 딱 놔도 딱 페이스에 맞게 도움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전기를 아껴 쓰려면 뭐 타라 전기 자전거 타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연비 운전한다고 급가속 급제동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히려 지금 암사대교 올라갈 때는 에코 모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워 모드로 하면 뭐 25km를 충분히 때려주겠죠. 지금 에코 모드로 17, 18, 19 이 정도 가거든요. 경사가 좀 세졌어. 좀 벅차졌어요. 16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지금 순간적으로 파워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확실히 잘 밀어주는데, 그래서 이 짧은데 이거 어쩌라고.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오히려 에코 모드로 전기 좀 아끼고, 그리고 이 페스터가 아무튼 용량이 250W라니까요. 배터리가 500W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모델 타실 때는 조금 타시는 코스 거리에 따라서 전기의 소모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땀이 많은데 그리고 헬멧 안에 쪽모자 안 썼어요. 근데 땀이 흘러내리질 않아요. 날씨 계절의 흐름은 정말 오묘합니다. 오히려 준비할 때는 매장에서 등에 땀이 한 줄기 쭉쭉 흐르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강남역에 딱 멈추면 또 확 쏟아지겠죠. 그리고 페스터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 확실히 편안한 컨트롤을 느낄 수 있어요. 로드 자전거는 또 타이어가 너무 가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면하고의 접지 마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데, 페스터는 적당히 굵은 타이어에 적당한 셀드가 있어서 조금 그런 제동력이 로드 자전거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전원을 넣으면 라이트가 무조건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값이, 전원을 넣으면 라이트가 켜지는 게 초기 값이에요. 지금까지 전조등을 켜고 왔네요. 지금 껐고요. 물론 야간에는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되겠지만 그거는 전체 배터리 용량에 아주 미비합니다. 라이트가 무슨 뭐 서치처럼 이렇게 밝은 건 아니에요. 자전거 표시하는 정도, 그리고 자전거 앞에 조금 비추는 정도인데, 우리 보통 리콘 시리즈의 라이트나 충전식 라이트 뭐 이런 거, 자전거 충전 라이트 보면 한번 충전하면 뭐 어느 정도 쓰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배터리 용량은 전체적인 용량의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고 끄는 게 주행 거리를 확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 딱 넘어오면 이 올림픽대로 뒤에 있는 여기가 자전거 도로 치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양쪽으로 나무 많고 녹지가 많아서 뭐 산림욕장원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잠실 선착장 뭐 이런 정도까지 길이 좋고, 아무튼 왠지 느낌이 또 올림픽대로 쪽 자전거 도로가 환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속도계를 살짝 보면서 또 다리에 걸리는 느낌 이렇게 보면서 타는데, 전기를 아끼겠다. 제가 아무튼 자전거를 홍보도 하고 자출을 안내하는 입장에서 이거 25km나 탔는데 뭐 배터리 소모가 뭐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마일리지 주행 가는 거리 굉장히 길어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전기 넣어놓고, 그것도 파워를 넣어놓고 시속 27km 계속 밟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주행하면서 얼핏 보니까 25km, 26km 타고 있어요. 말하면서 또 타니까 페달에 집중 좀 안 되고, 또 굳이 그렇게 세게 밟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페이스 유지가 너무 일정하게 잘 되고 있어요. 전기가, 제가 힘이 조금 딸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또 힘이 남으면 남는 대로 딱 그만큼만 탈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로드 자전거 탈 때처럼 죽어라고 밟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25km 정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전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왕 전기 자전거를 타는 거니까 그렇게 페이스 유지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강남역에서 어느 정도나 배터리를 소모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속도는 느리지만 로드 자전거를 탈 때보다 좀 덜 힘들다는 거, 힘을 덜 쓰게 된다는 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힘을 더 쓰고 싶어도 쓰기가 힘들다. 그건 힘을 더 쓴다는 것은 전기 자전거 25km 이상 이렇게 타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자전거가 전기는 안 들어오는데 무거운 걸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로드 탈 때보다 힘은 덜 들고 속도는 줄었지만 페이스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기분은 글쎄요, 저는 스피드 있는 로드를 타봤기 때문에 그 스피드감에서는 로드 자전거 탈 때 기분이 더 좋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출퇴근처럼 매일 한다, 그리고 내가 초보자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로드 자전거로 뭐 덧붙이자면 비싼 로드 자전거로 그렇게 탈 이유가 크지 않다, 그러면 딱 요런 정도 수준의 전기 자전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로드 탈 때랑 확실히 다른 게, 제가 작년 봄인가? 언제 여기를 따릉이로 지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구나. 어디부터지? 잠실에서부터 양재까지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따릉이를 탄 적이 있는데, 뭐 그때 따릉이는 이 자전거보다 훨씬 무겁죠. 전기도 아니고. 근데 그 따릉이는 너무 느렸어.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에 더 집중을 했고, 로드 자전거는 그 스피드하고 또 컨트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오롯이 주행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나 이런 전기 자전거는 힐링을 위해서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빡센 운동 끝에 얻는 힐링도 있지만 정말 주변의 풍경도 보고 나무 잎사귀 커지는 거, 색깔 변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타는 그런 느낌? 정말 자전거 힐링하면서 타는 느낌은 요런 정도가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르곤 타입 그립이에요. 에르곤 타입이라 손바닥이 확실히 편하고 손을 좀 돌려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형 그립보다 훨씬 좋네요. 그립의 체중을 지지하는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립이 이렇게 넓으면 좋습니다. 반면에 핸들을 잡고 비틀고 또 들고 내리고 하는 산악 자전거들은 그러다 보니까 원형의 그립을 쓰죠. 그립 포지션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평평한 걸 쓰면 각도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MTB는 원형, 또 좀 잘 나가는 전기 자전거나 하이브리드의 스피디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퍼포먼스급 하이브리드 자전거에는 이런 에르곤 타입의 그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품의 구성을 자전거 컨셉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브랜드들, 그게 고급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수입 브랜드, 자이언트 자전거, 뭐 메리다, 트랙, 뭐 스페셜, 뭐 이런 데들이 그런 걸 좀 잘 합니다. 그러나 이제 퍼포먼스급은 이미 그 경기력이나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 핸들바가 납작하고 동글동글하고 뭐 넓고 좁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사이즈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런 컨셉이 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 자전거에서 그 디테일을 얼마나 구분해서 적용하느냐가 그 브랜드가 자전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구분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좀 살펴보면 스펙 전쟁으로 어거지로 끼워 맞춘 자전거, 그런 브랜드가 있고, 그런 수입 브랜드처럼 라이프 스타일임의 라이프 스타일 자전거에 적절한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 자전거, 그런 걸 라인업을 많이 갖춘 그런 수입 브랜드, 그건 단연 자이언트 자전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이 자전거의 라인업부터 뭐 하이브리드까지. 문제는 지금 다 품절이야, 어린이 자전거들. 그런 게 조금 문제인데, 난 코로나, 여적지 코로나 뭐 핑계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어린이 자전거도 하다못해 색깔이라도 바꿔서 해마다 이렇게 연식이라는 게 색깔을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델들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다 캐리오버 돼서 몇 년째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은 다 품절이라 내년 봄 시즌에 주니어 자전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잠실철도 내려와서 이 오르막, 아주 짧지만 그래도 속도 유지하기 힘든 오르막인데 전기의 힘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전기 하나 가잖아요, 그죠? 웜에 힘 엄청 좋은가 봐.
저는 그냥 아이들링 상태로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앞에 가시는 분도 페달링을 이제 멈췄지만 그 허브의 구름성, 자전거 자체의 그 구름성이 꽤 좋아요. 무게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새 자전거를 시승하는 거라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이 700C의 탄탄한 하이브리드 바퀴의 구름성은 정말 좋습니다. 내리막 끝에 좀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붙어 있을 때 기아 한 2개 무겁게 하고 평지지만 이렇게 밟아주면 시속 27km가 유지됩니다. 요런 게 약간 인터벌 같이, 어택 같이 내가 힘을 줘서 달릴 수 있는 요 기분 좋음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전기 소비 안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들고 약간 오르막마저 만나고 저 앞에 이제 차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전기야 도와줘 해야 되는 거죠. 아, 복병이네. 아이씨, 또 밟으니까 나가네 또. 아이씨. 추월을 하면서 어택을 했어요. 요게 로드 자전거 탈 때 보통 들어가는 파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자전거에 파워 메터가 있었으면 그 파워 대비 주행 거리, 뭐 배터리 소모 뭐 이런 걸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거기까지는 없고 그렇게까지 비교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택 이후에 지금 계속 보여드려야지, 30 정도 계속 비비고 가고 있어요. 케이던스는 제가 지금 오는 동안 케이던스가 빠르지 않아서 그냥 좀 묵직하게 타고 있는 건데, 케이던스는 한 80 정도? 이대로 계속 비비면은 그 헬기장 앞에서 탄천 합스부까지는 이 속도가 유지되겠습니다. 속도가 붙으면 또 잘 나가요. 지금까지 너무 25km에다 맞춰놓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쓴 거야. 힘들다. 점점 29km로 떨어지고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전기야 도와줘 해야 되겠습니다. 27, 28까지 줄었네. 근데 아무튼 다산동에서 제가 7시 한 40분, 45분쯤 나왔단 말이죠. 네, 아침에 그 코스를 이렇게 타는데,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월요일날 조금 늦게 나왔을 때 그 시간은 오히려 사람이 적은데, 운동하시는 분 많습니다. 가방 하나 메고 출퇴근 하시는 걸로 보이는 저 앞에 라이더부터 해서 러닝 하시는 분들, 참 부지런히 자기 개발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자전거에 가민 거치대가 없어서 안 달았더니 좀 불편하네요. 지금까지 한 20km 정도 왔고, 주행시간은 한 48분, 50분 정도 됩니다. 저 위에 램프, 2단으로 올라가는 램프 쪽으로 나갈 겁니다.
아씨, 장비 많어. 자, 파워 모드는 그냥 여전히 에코, 다만 내 변속기만 좀 가볍게 해서.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더 가볍게.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이럴 때만 쓰면 됩니다. 네, 오르막에서 멈췄다 가도 전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게 밀어줍니다. 잠시 정지. 저는 여기서 후크턴으로 여기 잠깐 섰다가 저 앞에 사이길로 나갈 거예요. 숄더 체크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헬멧에 붙이는 카메라를 예전에 쓰고 있었는데 그걸 쓰면 이 숄더 체크의 느낌이 확실히 전달될 텐데 지금은 자전거에 카메라를 붙여서 많이 못 느끼시겠지만 아무튼 숄더 체크는 자주자주 해주시는 걸로. 나름 칼치기를 하고 있는데 와, 네. 칼치기 하면 기분이 좋죠. 뭐라고? 이거 뽑으라고? 자, 공도에 들어왔어요.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에게 양보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교차로 구간이라서 일단은 가봅니다. 지금 우회전 하려는 차들, 깜빡 켜고 있는 차들 주의하고 이럴 때는 그냥 직진 차로에 붙는 게 맞습니다. 숄더 체크하고 버스 추월하고, 이 버스는 이쪽 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차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다시 제일 하위 차로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아이고 노란불. 여기 3개 차로가 직진 금지라서 요 끝에서 기다렸다가 직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정차한 차가 있어서 그 뒤를 향해서 가속을 하다가 숄더 체크를 하고 추월합니다. 앞차가 속도가 내릴 때는 차 뒤로 붙이고 속도가 좀 끌렸다 그러면 하위 차로가 보통 좀 넓거든요. 그럴 때는 우측으로 살짝 피해주고, 또 간섭이 있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가운데를 물고 가야 라이더가 안전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진입할 때는 뒤에 버스가 뭐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지도 살짝 예의상 체크하고 또 갑니다.
잘 굴러요. 28km. 확실히 플라시보. 이 차들 사이에서 엉겨가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 전기 힘을 좀 얻어서 이 테헤란로를 빠르게 가려고 했더니 역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냥 제 다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오른쪽 보도에 출퇴근 아니고 출근하는 사람 많이 보이시죠? 다 여기서 나와서 걷는 분이신데, 사실은 이럴 때는 캐주얼하게 탈 수만 있다면 저 인도에서 설렁설렁 전기 힘 받아가지고 타면 좋을 텐데, 이 자전거가 보도에 올라가는 것은 도차도 구분도로의 통행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차도로 타는 겁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전거가 왜 도로를 기어 나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법이 그래요, 법이. 제가 예전에 노량진 거기 고가도로 있을 때 저 본동 그 앞에 거기서 대방 쪽에서 노량진 쪽으로 쭉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차도로 잘 타고 왔는데 한강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길을 여러 번 건너거나 아니면 거기 터널 뭐죠? 상도 터널인가? 그게 또 있어. 앞에 또 횡단보도는 없어. 그래서 저기 흑석동 쪽으로 넘어가서 건너면 좋은데 그게 안 됐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역신묘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도 한 250m? 그 정도 딱 타는데, 와, 웬걸 우리 경찰 아저씨가 한강 진입로에 딱 서 계신 거야. 그리고 범칙금 끊었어요. 3만원. 도차도 구분도로 통행위반. 그 기분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그 법이 뭔지 알고 차도를 차량 간섭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법 지키면서 왔어. 와, 그런데 거기서 딱 끊긴 거야. 얼마나 속상한지.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사육신료 말고 그 흑석동 쪽으로 넘어가서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가도 한강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려고. 근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었단 말이죠. 글로 가는 편안한 횡단보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노량진 고가도로 넘었어요. 그 1차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경찰서에 질의 넣었어요. 나는 이륜차고, 이륜차는 제일 하위 차로를 타야 되는데 내가 방향 전환이나 이런 이유로 고가도로를 타려고 1차로를 가야 된다. 그런데 제한이 없는 거야. 법이 구분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고가도로 타고 넘어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가도로가 얼마 안 있다가 철거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차량 동선이랑 같이 편해져서 이제 그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와, 어느덧 역삼역네. 여기는 위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쓸게요. 와. 저는 예전에 양재까지, 저 보람비공원에서 양자까지 출퇴근을 자전거로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양재역까지. 근데 샤워 시설이 없어서, 물론 그 건물에 있긴 했는데 이용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따고 몇 번 뭐 하다가 그것도 더 이상 이용이 여의치 않아서, 그 다음에는 양재 환승 주차장 지하 4층까지 있나 뭐 그랬고, 거기 화장실은 거의 안 썼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저지를 입고 다니는데 저지는 아침에 주물주물해서 빨아서 건물 밖에 널었어요. 그러면 야씨, 건물에 뭘 더렁더렁 매달아놨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쪽에 양재고등학교 쪽 그 뒤쪽이라, 그리고 5층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집게로 꽂아가지고 그렇게 말리고 저녁에 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매일은 또 못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전기는 여기서 맛을 보네.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힘이 안 들어요. 아, 힘이 안 든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힘을 안 줘도 자전거가 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에너지 효율은 더 가벼운 로드 자전거가 있겠지만 그거는 온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잖아. 그게 힘든 거고요. 지금은 전기가 도와주니까 그런 부분이 힘이 안 든다는 표현입니다. 다 왔어요. 여기 역삼역 지나서 저 아래 내려가면 강남역이에요. 신호가 터지는데 이 앞차 깜빡이를 넣지 않은 이 차가 직진차인지, 아, 깜빡이 넣었어요. 우회전차. 와, 강남역 피날레가 내리막이야. 맨홀. 하위 차로지만 그 안에서도 중간 또 바깥으로 안쪽으로 드나들 때에는 반드시 숄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위 차로는 넓으니까요. 그래서 차량이 옆에서 간섭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교신하는 의미에서 숄더 체크를 계속 합니다. 아, 다 왔다. 아, 이게 뭐라고 이걸 했어. 자,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리 24.6km, 25km, 주행시간 1시간, 성속 24km 정도 되고, 아, 전기자전거 배터리 77% 남았습니다. 네, 77% 남았죠. 한 25% 정도 썼어요. 액티브 모드로 쭉 왔으니까, 아까 액티브 모드가 완충 상태에서 가용 거리가 52km 였거든요. 근데 지금 25km로 왔잖아. 반을 왔잖아. 근데 배터리는 반을 안 쓰고 25%만 썼잖아. 이제 요런 결과입니다.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잘 타진 않지만 탔었고, 그런 이유로 조금 전력 소비가 좀 적었다. 전기 힘을 조금 덜 썼다. 그래서 배터리 아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 정도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장담하건데 한 출퇴근 한 5번만 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아, 진짜로. 아, 그리고 시간은 시간인데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7분. 아, 그러면 그냥 도어 투 도어는 1시간 한 10분, 제가 45분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주절거렸으니까 45, 55. 네,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통도 없어서 물은 한 모금도 못 먹고,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잘 왔습니다. 이제 가는 게 문제지 뭐. 아이씨, 강남까지 왔는데 이 시간에 9시 전이고. 그래서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요거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힘 좀 덜 들이고 이렇게 하신다면 꾸준히 오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타시다 보면 라이딩 자체 운동 효과에 욕심이 난다 그러면 자전거가 거의 100% 퍼포먼스급 자전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이언트 전기자전거 이 페스터 이 모델은 소비자 가격이 160만원 살짝 넘는 가격이에요. 네, 저는 카본 로드 자전거로 시작을 하는 게 무조건 기본 200 이상, 또 200 중반 후반 정도까지 가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해요. 그러나 또 들어가 있는 부속은 전기 장치를 빼면 한 75만원 정도,
한 80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동계나 뭐 휠셋, 그리고 적용된 포크 뭐 이런 거 보면 한 80만 원, 85만 원 정도. 에스케이프 2 디스크가 73만 원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쳐야 되는 이유가 나름 몇 가지 보여서 아무튼 뭐 80만 원, 8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전기 자전거의 전기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한 90만 원, 그래서 한 160 중반 뭐 이 정도까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카본 로드 자전거로 입문을 하면 또 훨씬 좋은 질감의 주행감을 느끼면서 또 라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고급인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소재가 카본인 것도 물론 그런 카본인 것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면 일단 자전거가 좋아요. 그러나 목적이 지금 제가 타고 온 데가 다 자전거 도로잖아요, 그죠? 포장이 잘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자전거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그냥 더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자전거, 아니면 퍼포먼스를 위해서 로드 자전거, 이런 걸 타시는 게 맞다. 예. 뭐 길거리에서 주저주저 떠들고 있었네요. 아무튼 자출을 계획하신 분들이나 자출하고 계시는 분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며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